살면서 겪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소개팅을 하고 한창 썸을 타고 있던 때였어요. 사람을 만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남자는 정말 사람이 반듯하고 청렴하겠구나. 적어도 만나면서 사람 속 뒤집는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연애까지 이어졌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확신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종적인 편이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긴 했거든요. 나는 빨리 가정을 이뤄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 자신 있고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걸 빨리 진행시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 1학년 때 잠깐 짧게 연애한 후 긴 공백 기간을 가진 후 정말 운명처럼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사랑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니 다들 이렇게 결혼하고 서로 알아가며 백년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됐죠. 예비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고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탈선하지 않고 곧게 자란 것만으로도 정말 대견해 보였어요. 처음 만나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듣던 대로였어요. 수더분한 스타일에 엄청 소박한 편이셨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예전부터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게 되네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저놈 저거 평생 독신으로 살까봐 조마조마했다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아주 잘 왔어.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니? 지금부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성철이 비록 넉넉한 환경에서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어. 살면서 얼마나 부모 원망을 많이 했겠어. 하지만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저렇게 잘 커서 알아서 자리를 딱 잡더라니까. 결혼할 때 도움도 많이 주고 싶고 번듯한 집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한참 모자란 건 사실이잖니. 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 저는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씨를 통해 배우는 게 많거든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라 시소놀이처럼 어디가 더 기울어져 있는지 확연하게 보였어요. 이런 걸 굳이 따지고 싶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보다 제가 더 수입이 많았고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차이가 났거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의 희생이 확연히 많아질 거라며 다시 고민해보라는 게 저희 친정엄마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와 한번 인사를 나누자마자 사람이 괜찮고 성실해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네요. 돈이야 내가 벌면 되는 거고 집이야 내가 해오면 되는 거 아닌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와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 사람을 선택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고 능력 좋으면 뭘 해요. 인성이 개차반이면 말짱 도루묵인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저울 재듯이 숫자만 보고 선택하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예비 며느리인 거잖아요. 초장부터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네요. 어머님은 알뜰함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셔서 무조건 싼 거를 찾으셨고 한 번 썼던 걸 무조건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썼던 물티슈를 몇 번이나 다시 쓰고 빨고 또 쓰고 하셔서 물티슈가 다 찢어졌는데도 계속 쓰시길래 제가 말렸죠. 어머님, 한 번 쓴 물티슈는 버리세요. 다 찢어지도록 쓰시면 손 다쳐요. 아유, 아까워서 그러지. 그런데 요즘 물티슈는 왜 이렇게 잘 찢어진다니? 일회용으로 나온 거라 약해요. 그래도 아직 쓸만해. 한 번 닦는데 휴지 하나를 써버리면 이거 금방 다 쓰잖니. 집에 혼자 있을 땐 언제나 불을 다 꺼놓고 계셨고 설거지를 할 때도 수압을 가장 약하게 해서 그릇을 씻으셨어요. 어머님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혹시나 다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로 돌아갈까봐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 두려움이 지금의 습관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키우셨는데 장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싶어서 어머님께 결혼 전에 좋은 거 하나 해드리고 싶어 자꾸 물어봤어요. 어머님,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가족이 되는 게 가장 큰 선물인데 내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런 거 말고요. 어머님 사치품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이참에 며느리한테 선물 한번 받으세요. 사치품? 명품백 그런 거? 아줌마들 하나씩 들고 다니긴 하더만. 갖고 싶은 명품백 있으세요? 하나 있으면 뭐 좋겠다는 거지. 뭐가 뭔진 잘 몰라. 그럼 언제 한번 저랑 백화점 가세요. 여기 근처에 대형 백화점 있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가실까요? 아유, 너희 안 바쁘니?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결혼 준비 딱히 할 것도 없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요즘 일도 많이 없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저랑 데이트해요. 네? 평생 명품백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며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인들과 모임을 할 때마다 싸구려 가방을 드는 게 조금 부끄러우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도 여자고 예쁜 걸 모르지 않으실 텐데 아들 하나 키우느라 그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사셨던 거잖아요. 이참에 어머님께 좋은 가방 하나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센스 없는 아들이 사주는 것보단 며느리가 같이 가서 골라주는 게 좋잖아요. 주말이 되어 백화점에 가는 내내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친구들 모두가 나를 엄청 부러워해. 며느리 돈 잘 번다고 다들 나더러 복 받았대. 며느리가 명품백 하나 사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기절을 하더라고. 아유, 내가 살다 아들한테도 못 받아본 명품백을 며느리한테 받는 날이 올 줄 몰랐네. 앞으로 더 많이 사드릴게요, 어머님.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를 참 잘 만났어. 백화점에 도착한 뒤 어머님께 단단히 일러뒀어요. 괜히 가격 물어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거 마음껏 고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머뭇대시는가 싶더니 점원분이 다가와 찾으시는 모델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화점에 오기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셨나 봐요. 다양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더니 거울 앞에서 걸쳐보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모델을 고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짝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비싼 것 같은데 어쩌지? 비싸면 어때요? 가격 어중간한 거 사고 안 매는 것보다 평생 멜 수 있는 가방 하나 사면 좋죠. 역시 우리 어머님 보는 눈이 탁월하시네요. 이 모델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머님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걸로 하시죠. 아유, 내가 진짜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네, 호강해. 어머님, 이참에 지갑도 하나 고르시는 건 어때요? 지금 쓰시는 건 많이 낡았잖아요. 에이, 아직 쓸만해. 지갑이야 뭐 시장 바닥에서 사면 그만이지. 좋은 가방 사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지갑도 좋은 거 하나 사셔야죠. 좋은 지갑을 사야 돈도 많이 들어온대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 고르세요.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갑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직원분께 어머님 지갑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갑을 구경하시고 저는 가방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웬 직원 한 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 훔쳐갈까봐 그러나 싶어서 기분이 나빠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분이랑 무슨 관계세요? 그 직원은 지갑 코너에 있는 저희 시어머니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진짜 시어머니 맞아요? 네, 맞는데요. 뭐 아직은 예비 시어머니지만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그건 왜 물으시죠?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을 아세요? 네, 자주 봤어요. 어디서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거 몰래 읽어보세요. 그분은 접혀있는 종이 쪽지 하나와 자신의 명함을 저에게 건네더니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손님을 맞이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네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 하나를 고르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라, 이거 어떠니? 이게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지갑이래. 네, 어머님. 너무 예쁜데요. 그걸로 하세요. 너무 내 것만 사는 거 아닌가 싶네. 내가 우리 며느리 가방 하나 사주진 못할 망정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어쩌니?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 제가 다 행복한데요. 저는 아까 직원에게 받은 쪽지와 명함을 대충 주머니에 찔러 넣고 가방과 지갑을 계산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는지 맛있는 걸 해주시겠다며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며 저를 집으로 이끄셨어요. 엄청 행복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때까지만 해도 매장에서 직원이 했던 말을 잠시 잊고 있었네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던 중 주머니에서 종이 소리를 듣게 됐고 무심코 그 종이를 펼쳐서 읽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랑 와도 모른 척 해줘요. 사정이 있어 그래요. 처음에는 읽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싶어서 읽고 또 읽었네요. 다른 며느리?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같이 받았던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됐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그쪽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까 매장에서 쪽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른 며느리라니요? 그 쪽지 제가 받았던 거예요. 그쪽 시어머니라는 분한테요. 그분 얼마 전에도 오셨거든요. 분명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가요? 몇 번 왔어요. 올 때마다 같이 온 사람이 바뀌긴 했지만요. 신기한 게 매번 며느리랑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뭐 그런 건 줄 알고 며느리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다음에 입단속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런 쪽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분명 어머님한테 아들은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분 명품백 사가지고 항상 얼마 후에 환불하러 오세요.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환불 기한도 지났는데 환불해달라고 억지 부리셔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요. 항상 며느리들이 선물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환불해서 현금으로 바꾸시더라니까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분을 데리고 며느리라고 하시길래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터지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님들 사생활에 개입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쪽지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식은땀이 났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생각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허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분명 저한테는 백화점에 발도 들인 적도 없고 명품 매장 자체가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도 눈에 익힐 정도로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경악할 시모의 정체에 입을 틀어막고 있던 그 순간 화장실 밖에서 노크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안 나오니?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 네, 어머님, 곧 나갈게요.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했어요. 어머님 어쩌죠?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과일 좀 먹고 가지. 늦게까지 얘기 좀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오늘 어머님이랑 최대한 오랫동안 붙어있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뭐 일이 바쁘다니 어쩔 수 없지. 괜히 바쁜데 와가지고 명품백 사주고 커피도 사주느라 너무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어쩌다 이런 폭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온 뒤 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 있는 직원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재차 물어봤죠. 진짜로 확실해요? 우리 어머님이 그쪽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눈빛으로 모른 척 해달라고 레이저를 쏘시더라고요. 그분 여기서 꽤 유명해요. 모르는 직원이 없다니까요. 한간에는 돈 세탁하는 거라고 소문이 돌긴 하던데 뭐 어쨌든 가방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죄다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어머님이라고 호칭하는 걸로 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로 무슨 축구 구단을 만든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왜 저렇게 많냐고 직원들끼리 쑥덕거렸는데 환불하러 올 때 매번 혼자 오시길래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가방을 사러 올 땐 허름하게 오시더니 환불하러 올 땐 명품으로 휘감고 오시거든요. 뭔가 앞과 뒤가 다른 느낌이랄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불하러 오실걸요? 가장 비싼 모델 사셨다가 바로 환불하는 게 그분의 패턴이에요. 같이 온 며느리들 앞에서는 순박한 척 하시지만 직원들한테는 모델명 알려주며 그거 보여달라고 하시거든요. 어쩔 땐 미리 오셔서 물건이 있나 확인하고 가신다니까요. 아마 다른 백화점에 가셔도 그런 식으로 구매하고 환불하고 반복하실걸요?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알뜰하고 소박하던 저희 예비 시모가 어째서 백화점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진상이 되어 있는 건지, 어째서 아들은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여럿인 건지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드나들던 시기였어요. 저와 예비 남편이 만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칭하던 또 다른 여자와 백화점에 갔고 가방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예비 남편에게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금 깽판 쳐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고 사건의 진실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고 뭐고 전부 올 스탑 시킨 뒤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와 예비 남편을 이어준 주선자를 찾아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했잖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먼저 소개팅 해달라고 한 거야? 너무 외롭다고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아마 나 말고 다른 회원들한테도 소개팅 부탁했을 거야. 그게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결혼이 간절했으니 소개팅했고 아마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고른 게 너겠지.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그 동호회에서 또 소개팅을 받은 게 있는지 거기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지 말이야.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너 만나고 나서 연애에 집중한다고 동호회도 탈퇴한 사람이 양다리를 어떻게 걸치냐? 심각해서 그래. 양다리 정도로 안 끝날 수도 있어서 그래. 그래 뭐 한번 알아볼게. 근데 나도 요즘 바빠서 동호회를 잘 안 나가기도 하고 그 동호회가 워낙 사적인 대화를 안 나누기도 해서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나면 인사만 하고 운동만 하다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거든. 주선자는 자신이 없다는 말투로 얼버무리긴 했지만 얼마 후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주선자의 첫마디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야 어떡해? 네가 걱정하는 게 맞았어. 주선자 친구는 동호회 내에서 또래인 여자들에게 다가가 한때 회원이었던 제 예비 남편을 언급하며 소개팅을 시켜준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소개팅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둘이 잘 돼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제 예비 남편은 양다리를 넘어서 문어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중에 헤어지고 또 소개팅을 하면서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네요. 환승연애 따위는 그놈에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호회에 가입해서 소개팅을 받은 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다 싶으면 동호회를 탈퇴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호회 내에서 이곳저곳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면 뒷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놈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동호회인들끼리 친목도모가 금지된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개개인에게 작업을 쳤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만난 남자가 똥차에다가 쓰레기였던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이야 뭐 철이 없어서 그딴 짓을 벌일 수 있다 쳐도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명품백을 받아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막상 진행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파혼을 한다 쳐도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을 정도였죠. 어쩌면 그놈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비 남편의 핸드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호시탐탐 그걸 노렸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